혹시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연락이 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한참을 망설이게 되는 사람.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분명 즐겁게 웃고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유난히 기운이 빠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도 며칠 동안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 힘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흘러가는 방식 자체가 당신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영상이 무조건 관계를 끊어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가끔은 이기적일 때도 있으니까요. 한 번의 서운함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대신 오늘은 나를 반복해서 지치게 하는 관계의 신호 5가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관계를 당장 끊지 않고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3번째 신호는 상대가 나를 특별히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힘들 때는 곁에 있어주는데 내가 잘 될 때는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참 잘 들어줬어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 정도는 뭐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요즘은 다들 그 정도는 하던데. 축하한다는 말보다 먼저 좋은 일의 크기를 슬쩍 깎아내리는 말이 나와요. 분명 기뻐서 꺼낸 이야기인데 말하고 나면 괜히 머쓱해집니다. 물론 그 사람도 그날따라 피곤해서 반응이 짧았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건 그게 한 번인지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마음까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신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부턴가 이 사람 앞에서 기쁜 일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좋은 일을 마음껏 말할 수 없는 사이라면 그건 이미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의 험담과 비밀로 친밀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시작해요. 날씨 이야기, 요즘 일 이야기. 그런데 대화의 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게로 흘러갑니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비밀인데 사실은 말이야. 그 순간에는 묘하게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요. 나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준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오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렇다면 내 이야기도 다른 자리에서 저렇게 전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반복해서 옮기는 것은 다르니까요.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진다면 그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불안 위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비밀을 쉽게 옮기는 사람 앞에서 과연 내 비밀은 안전할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3번째 신호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2가지는 대화 속에서 비교적 눈에 띄지만 이번 관계는 상대가 나를 특별히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일방성을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거든요. 3번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거절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는 조용해요. 안부 한번 묻는 일이 없죠.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부탁할 일이 있거나 누군가의 시간과 도움이 필요할 때요. 오늘 갑자기 시간 돼. 이런 부탁은 너한테밖에 못하겠다.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나를 믿어서 하는 말 같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은 어디 있었나 싶어요. 연락은 늘 그 사람이 아쉬울 때만 오고 다른 약속이 취소된 뒤에야 뒤늦게 나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연락이 뜸하다는 것만으로 나쁜 관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으로 존중하는 사이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의 진짜 모습은 부탁을 들어줄 때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정이 있어 거절했을 뿐인데 갑자기 말투가 싸늘해집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 정도도 못 해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서운함을 계속 내비치다가 결국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게 만들어요. 이상하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가지예요. 연락이 늘 상대의 필요에만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거절했을 때도 나를 똑같이 존중해주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오늘은 어렵다는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흔들지 않아요.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관계에서 나의 선택과 사정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째는 농담이나 조언을 핑계로 자꾸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민해하는 부분을 콕콕 건드려요. 외모, 성적, 직업, 수입, 연애, 가족 이야기까지.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농담인데 왜 그렇게 진지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는 원래 그런 부분이 문제야.
불편하다고 표현하면 오히려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됩니다.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예민한 사람이라는 딱지도 내가 뒤집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말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했다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면 다음부터는 같은 부분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사과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사과의 말보다 그 이후의 행동을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봐야 할 건 그 말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고 말한 뒤에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느냐입니다. 진짜 조언은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선을 넘는 말은 나를 조금씩 작아지게 만들어요. 농담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고 해서 이미 남은 상처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 친절을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앞서 3번째가 상대의 필요에 따라서만 연락이 오가는 관계였다면 이번에는 내가 베푼 친절이 점점 당연한 의무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탁이었어요. 나도 흔쾌히 도와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탁의 크기도 횟수도 늘어납니다. 한 번 도와준 일은 어느새 계속 해줘야 하는 일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해줬잖아.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안 돼.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러다 내가 한번 못 도와주면 상대는 서운함을 내비치고 나는 곧바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그 마음이 어느새 나를 올가매는 밧줄이 되어 있어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적어도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부탁할 수는 있어도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나를 야박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거절하는 순간 그동안 베푼 친절까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친절은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 건넬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강요받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관계에서 오래 버팁니다. 약해서가 아니에요. 상대의 사정까지 내 책임처럼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누군가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몇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기준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한두 번의 서운한 일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는 3가지를 봐주세요. 첫째,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가? 둘째,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가? 셋째, 미안하다고 한 뒤에 행동이 실제로 달라지는가? 그리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해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유난히 지치나요? 싫거나 어려운 부탁을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나요? 좋은 소식을 아무 걱정 없이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존중받나요? 아니면 오히려 비난받나요? 혹시 이 관계를 지키려고 늘 나만 참고 양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들에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내 감정부터 확인하기. 상대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기 전에 그 관계에서 내가 반복해서 느끼는 감정을 먼저 살펴보세요. 연락이 오면 반가운가요? 긴장부터 되나요? 만난 뒤에 마음이 편한가요? 아니면 며칠씩 생각이 복잡한가요? 한 번의 감정을 곧바로 결론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다른 일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건 관계를 살펴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을 짧고 분명하게 말하기. 길게 해명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짧게 전하면 됩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농담이어도 불편해요.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려워요.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게요.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절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선을 알려주는 말일 뿐입니다. 내가 거절할 때마다 장문의 해명까지 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관계가 내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보다 반응을 관찰하기. 선을 말한 뒤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운함이 생겨도 서로의 이유를 들으려 합니다. 미안하다고 했다면 다음 행동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한 번의 거절을 관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대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반응도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비웃는 경우, 연락을 끊어 벌주듯 행동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 사과는 하지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말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행동의 변화입니다. 사과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느낀 불편함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네 번째, 관계의 거리를 단계적으로 조절하기. 모든 관계를 한 번에 끊을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답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만남과 통화 횟수를 줄여보세요. 개인적인 고민이나 중요한 정보는 덜 나누고 단둘이 만나는 대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보고 답할게요. 잠시 시간을 두면 미안한 마음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거리두기는 상대에게 벌을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조절입니다. 5번째,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하기. 거절했는데도 계속 찾아오거나 협박이나 괴롭힘, 소문처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학생이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상담 선생님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꼭 알리세요. 성인이라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상담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느껴질 때는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일을 크게 만드는 행동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몇 가지 신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그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내 감정을 확인하고 짧고 분명하게 선을 말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지켜보면 돼요. 그래도 변화가 없고 같은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필요한 만큼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들었다고 인정하는 것도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결코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확인하기, 말하기, 관찰하기, 거리 조절하기, 그리고 도움 요청하기. 이 5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관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빼고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분명 힘이 될 거예요. 반복해서 선을 말했는데도 존중받지 못한다면 거리를 두는 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관계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